여러분 이 장면 좀 보시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서울 어느 치킨집에서 양념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쪽쪽 빨아먹으면서 연신 엄지를 치켜세우는 모습이죠.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 보이는 이 사람 사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재산이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 넘는 바로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이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대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꼭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치맥 먹기, 용산 전자상가 구경하기, 그리고 팬들과 사진 찍어주기예요.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젠슨 황은 인터뷰에서도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타이완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냥 한류가 좋아서? K-팝 팬이라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드라마틱한 데 있죠. 사실 젠슨 황과 한국의 인연은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가장 힘들고 절박했던 순간에 한국이 있었던 거죠. 치킨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이 모습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한국의 작은 전자상가를 뛰어다니던 시절,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밤새 게임을 하던 그 열정이 어떻게 한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젠슨 황이 한국에 올 때마다 보이는 특별한 애정,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장소를 특별하게 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첫사랑을 만났던 카페, 가족과 함께 행복했던 식당,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그 장소처럼 말입니다. 젠슨 황에게 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를 살려준 나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 서 있지만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이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창업한 지 몇 년 안 된 작은 회사가 큰 기업들과 경쟁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자금은 바닥나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 그때 젠슨 황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판매처를 찾아다니기로 한 거예요.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당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제품 시장 중 하나였고, 특히 컴퓨터 부품 거래가 활발한 곳이었죠. 그 중에서도 서울 용산 전자상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시장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곳에서 기회를 찾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때 겪었던 일들이 나중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5년 서울 용산 전자상가. 좁은 상가 골목길에는 전자부품을 파는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사이로 검은 머리의 젊은 동양인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죠. 손에는 그래픽카드 샘플이 든 가방을 들고 한 가게 한 가게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엔비디아 제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용산의 상인들은 냉정했어요. 엔비디아? 그게 뭔데? 우리는 잘 팔리는 것만 취급해. 대부분의 가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죠.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는 무명 회사였거든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큰 회사들의 제품에 비하면 인지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젠슨 황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용산을 누볐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50곳이 넘는 매장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발은 부르트고 목은 쉬고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 됐죠. 하지만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제품의 성능을 보세요. 가격 대비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브랜드지만 곧 달라질 겁니다. 50대 이상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용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전국에서 컴퓨터를 사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곳. 상인들은 눈이 밝았고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감각이 뛰어났죠. 젠슨 황은 그런 용산 상인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몇몇 가게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젠슨 황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래였습니다. 1998년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죠. 하지만 바로 그 힘든 시기에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PC방 문화와 게임, 특히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골목마다 PC방이 생겨나고 밤낮 없이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던 그 시절.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한 판, 저녁 먹고 또 한 판. 주말이면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을 하던 그 열기가 대단했죠. 그런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다른 게임들과 달랐던 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엄청난 그래픽 성능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고사양 게임이었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게임이 부드럽게 돌아갔죠. 그래서 PC방 주인들은 앞다투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는 게임이 너무 버벅거려요 라고 하면 바로 다른 PC방으로 가버리니까요. 용산 전자상가는 다시 한번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PC방 사장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래픽 카드를 사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제품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성능 대비 가격이 좋았거든요. 몇 년 전 젠슨 황이 발로 뛰면서 뿌려놓았던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운 겁니다. 용산의 상인들은 기억했어요. 아, 그때 그 회사 제품이잖아. 한번 팔아볼까?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0개, 100개, 1000개. 한국에서만 한 달에 수만 개씩 팔려나갔죠. 이 시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급히 회의가 소집됐어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판매량 그래프를 보던 임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젠슨 황은 즉시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리고 직접 PC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강남, 신촌, 노량진. 어디를 가도 젊은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죠. 스타크래프트 화면이 수십 대의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거다. 이게 미래다.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그 산업의 심장이 될 거라는 확신을 얻었죠. 회사로 돌아간 젠슨 황은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는 게임 시장에 집중한다. 게이머들이 원하는 최고의 그래픽카드를 만든다. 이 결정이 엔비디아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매출로 회사는 숨통이 트였고 한국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탄생하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밤새 게임하던 그 열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던 그때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던 그 젊은이들이 실은 미래의 거대 기업을 살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젠슨 황은 성공한 뒤에도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죠. 엔비디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2000년대 초반에도 그는 한국에 올 때마다 꼭 용산 전자상가를 들렀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혼자서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가게들을 둘러봤어요. 어떤 날은 예전에 자신을 거절했던 가게 주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제품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가게 주인은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이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제품 안 받아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요. 젠슨 황은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성공하고도 찾아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젠슨 황에게 용산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가장 힘들 때 희망을 발견한 곳이었고 가장 절박할 때 기회를 준 곳이었죠. 그는 직원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한국 소비자들은 가장 까다롭지만 그들이 인정하면 세계가 인정한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한국 시장을 위한 특별 제품을 따로 만들기도 했어요. 한국 게이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품을 개발했죠. 이런 태도가 결국 엔비디아를 세계 1위로 만든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50대 이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용산이 얼마나 활기찼는지.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가서 컴퓨터 구경하고 부품 하나하나 고르던 그 시절. 바로 그 시절이 세계적인 기업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월이 흘러 2020년대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한때 7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1위를 다투는 기업이 됐죠.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데도 모두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했거든요. 젠슨 황의 재산은 100조 원을 넘어섰고 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을 특별하게 대했어요. 2023년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과 미팅을 했지만 일정 중에 용산 전자상가 방문도 꼭 넣었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기 젠슨 황이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악수를 나눴어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90년대 후반에 PC방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엔비디아 제품 많이 썼어요. 덕분에 장사 잘 됐습니다. 젠슨 황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감사해야죠. 그때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엔비디아도 없었을 겁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젠슨 황은 직원들과 함께 치맥집을 찾았어요. 양념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죠.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서민 음식을 저렇게 좋아하다니. 저런 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하지만 젠슨 황에게 그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이 나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작은 인연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1990년대 중반 파산 직전에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창업자는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뛰어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리고 몇 년 뒤 한국의 젊은이들이 밤새 게임을 하면서 무심코 만들어낸 수요가 그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때 한국에 PC방 문화가 없었다면? 만약 스타크래프트가 이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면? 만약 용산의 상인들이 무명의 엔비디아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엔비디아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혁명의 역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젠슨 황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그가 한국에 올 때마다 치맥을 먹고 용산을 찾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은인의 나라였던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들이, 우리가 열정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인연들이 모여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작은 기회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관심과 선택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젠슨 황과 한국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여전히 한국 치킨집에서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감사와 존경,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인연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